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입니다. 12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121선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죠. 장중에 마이너스 1.28%까지 빠지고 아랫꼬리를 약간 달면서 시초가를 거의 회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번에 61선은 지지자리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61선 아래로 시작을 했었죠. 바로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은 121선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계속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053부터 발생한 이 갭은 메워주는 게 향후 상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가 2057까지 갔다가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예 그냥 4포인트 더 내려서 2053포인트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갭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갭을 메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2053포인트 아래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외국인은 20거래일째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를 지속을 했고요. 이제 하락도, 단기 하락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주간 계속 빠져왔던 시장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상승을 자신할 수 있는 거는 하락 저점 2053포인트 전후한 또는 언더슈팅으로 해서 205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락 저점을 완성하고 돌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625포인트 전후가 되면은 이제 저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가 622포인트까지 갔다 온 상황인데, 그 자리는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대해서는 반드시 더 낮은 저점, 지지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바닥은 거의 완성됐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큰 염려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이동평균선은 20선과 또 60선과 121선이 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50포인트 근처에서요.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동시에 매물대를 통과해가는 그런 흐름의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50에서 670까지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241선이 있는 680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고,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저항은 650포인트 전후에서 있고, 다음은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241선에 2차 저항이 있고, 이때는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725포인트에 강력한 이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마디마디마다 있는 저항 라인 650, 그 다음 685, 그 다음 725가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강력한 저항은 725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코스닥은 비교적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제 하락 지지를 어느 정도 오늘 거래일을 통해서 완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락 지지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제가 라이브 플렉스를 추천드렸고, 11월 29일에는 내년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이제 라이브 플렉스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제가 주봉에서 봤을 때의 매도 라인, 가장 적합한
매도의 자리를 1400원과 1500원 사이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1450원을 안내를 드렸고,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1450원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1165원의 현재가인데 1450원까지 또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나올지, 이건 장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매수를 감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후행스팬에서 보게 되면 강한 상승의 의지를 보여줬다. 혹시 후행스팬이 꺾이면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1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1450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이브플렉스는 제 4세대 항암제, 대사 항암제 같은 물질이 있는 회사입니다. 대사 항암제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런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플렉스 1100원 이하 기회가 준다면 매수를 해서 145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말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그린푸드 이번 주에 상승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매출액은 거의 3조 원 정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1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12,300원대, 이제 12,3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새롭게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12,750원에 있는 241선 저항까지 상승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12,750원, 그리고 다음 저항 라인은 12,900원대가 있습니다. 12,900원, 12,750원과 12,900원 사이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60주선도 12,900원대 있습니다. 12,650원부터 계속 12,900원 사이에서는 주봉상에서도 저항이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되, 또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리면은 매수를 해서 주봉에서의 궁극적인 저항인 14,200원대는 최종적으로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적주의고 또 수급주의이기도 합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는 실적주, 수급주로서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1차적으로 12,700원대 그리고 12,900원대 이렇게 저항이 있다. 그리고 주봉 저항도 60주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12,900원은 적절한 매도라인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4,2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4,200원은 강력한 저항입니다. 거기서는 최종 매도를 해서 주가가 14,200원대부터 15% 이상 하락할 때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락앤락이라는 종목입니다. 락앤락은 N자형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N자형인데요. 이제 락앤락이 갈 수 있는 이제 저항에서 부딪힐 수 있는 라인은 일목균형표의 구름청 상단과 241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15,500원이 되겠습니다. 15,500원. 지금 현재가는 락앤락이 14,800원이죠. 14,800원인데 15,500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에서 5%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매출액은 4천억 이상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300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시총액이 8천억인데 다시 시총 1조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는 15,500원 1차 저항, 그리고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17,000원 부근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60주선과 240주선에 더블 저항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200원대가 되겠네요. 16,200원. 그래서 1차 저항은 15,500원. 일봉상에서 보는 15,500원. 2차 저항은 16,200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아모텍은 코스닥의 하락과 상관없이 상승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일간 최고가는 26,400원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6,4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주봉상에서 보는 단기적인 매도 자리는 27,600원짜리 되겠습니다. 27,600원. 현재가는 25,300원이고요. 27,600원짜리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죠. 아모텍은 이제 MLCC 부분에서 그런 매출이 증대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CC는 전장 부품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아모텍의 그런 신사업으로서의 전환을 꾀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 매출액 2,500억,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도 2,5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봤을 때 주봉상에서 저항인 27,000원대를 뚫고 간다 그러면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흐름은 39,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단기 저항은 일봉상에서 이제 전고점에 뚫고 26,400원을 뚫고 갔을 때에 주봉은 27,6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되겠죠. 바로 주봉상에서 저항 이 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자리를 넘어서면 주봉에서 또 120주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7,600원부터 또 27,9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27,600원부터 29,000원대가 되겠네요. 27,600원부터 29,000원 사이, 이 사이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보톡스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흐름이고, 보톡스 시장의 특성상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두주자인 메디톡스나 휴젤의 흐름을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11월 한 달간의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죠. 늘은 흐름이고, 또 주봉상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거래량 크게 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거래량이 느는 흐름이죠.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었을 때에 이제 8,000원대까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950원인데 매물을 7,200원부터 7,500원까지 있는 이 매물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8,050원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도 늘고 있고 수급도 좋고, 그리고 이 보톡스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050원까지의 상승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050원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새로운 고점 영역을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050원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주봉에서 보여지는 저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8,050원 가기 전에 이제 7,800원에서의 저항이 하나 더 있네요. 7,800원. 그 자리는 주봉에서 봤을 때의 뾰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뾰족 저항인데요. 근데 이 뾰족 저항은 약간의 후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자리는 8,050원을 먼저 달성했을 때는 저항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3주 이후에 8,000원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8,050원 가기 전에 7,800원에서의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주 이전에 8,000원 이상을 가게 된다 그러면 앞서 있는 이 뾰족은 저항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8,050원을 먼저 달성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3주 이후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7,800원이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유념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러주고 조정을 보인다면 6,700원대에서, 그리고 또는 6,650원, 6,650원까지 6,700원 사이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800원 1차 저항, 8,050원 2차 저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3.76%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클리오는 하락하면서 지그재그의 그런 진폭을 일으키면서 좀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클리오가 갈 수 있는 일봉에서의 저항 가격은 22,300원입니다. 22,300원. 지금부터 한 13, 4%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121선을 못 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선에서 부딪히고 있고, 그전에도 120선을 계속해서 뚫지 못한 듯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120선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안착을 하기 힘들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매물대를 뚫으면서 종가로 19,700원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2,300원을 터치하는 흐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봉에서는 이제 기준선에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기준선을 이제 2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저항대를 좀 무력화하는 상황이고, 이 기준선 자리도 넘어서는 게 의미가 있겠죠. 21,600원인데 기준선 자리 넘어서 일봉상에서 22,300원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저항 라인은 이제 23,500원대가 될 겁니다. 22,300원 일봉상에서 저항, 그리고 주봉상에서 저항은 23,000원대가 있습니다. 23,000원대. 수급 면에서, 또 실적 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가 되겠는데요. 흥구석유는 유가의 흐름에 좌우되는 종목입니다. 하락, 상승 크게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흥구석유는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때 20% 이상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주식수도 1,500만 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 매출액이 이제 1,6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도 적자는 아니고 소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 관련주죠. 그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또 수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흥구석유가 갈 수 있는 단기적인 가격대는 이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라인은 이제 6,250원입니다. 6,250원. 6,250원을 넘었을 때의 그 다음 저항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또 분홍층 상단의 뾰족이라는 저항이 또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이제 6,700원입니다. 6,700원. 그래서 단기로 보면 6,200원, 그 다음에는 6,700원 이렇게 저항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수급 패턴에서 본다 그러면 흥구석유도 6,200원, 6,700원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6,200원은 기준선 저항이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보는 6,200원의 저항과 주봉에서 보는 기준선 저항이 일치합니다. 6,200원대가. 거기를 갔다가 밀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이제 6,700원 주봉에서 보여졌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뚫어야겠죠. 6,800원대부터 7,300원 있는 매물대 뚫어야 되니까 1차 6,200원, 그 다음에 6,700원에 매도하고 정리하는 패턴이 좋아 보입니다. 어느 한 날에 6,200원을 넘어서서 급등의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6,700원대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휘닉스 수저입니다. 휘닉스 소재. 휘닉스 소재는 9월, 10월 달 조정을 길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11월 달에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하락하면서 약간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늘 8%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피닉스 소재는 전고점 이제 797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800원을 돌겠으니까요. 그리고 801원에 또 윗꼬리 잡은 가격이 있습니다. 801원. 801원을 터치하는 순간에 추가 상승으로 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850원이 조금 못 미치는 843원. 843원대에 저항이 있습니다. 842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내일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843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매수는 800원 초반대에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바로 843원까지 치고 가지 않고 조정을 보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렸던 중간 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760원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760원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하고 최종 매도는 842원에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종목 현대그린푸드, 락앤락, 아모텍, 유바이오로직, 클리오, 흥구석유, 피닉스 소재 발굴된 종목을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